네, 안녕하세요. 충남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의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채무 책임님을 모시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관련 여러 가지 정책과 교육, 그리고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최인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는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많이 낯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좀 낯섦도 있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알아보고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 하면 들어는 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조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와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 인문학적인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묵 책임님, 사회적 경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실은 사회적 경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과제이고 질문이기도 한데요. 조금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활동, 경제 방식이다.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생겨나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이것들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약간 비영리라든가 공익적 방식으로 많이 해결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조금 지속성을 한계를 조금 뛰어넘고자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그 지속성을 좀 넓히고 이게 계속 조금 더 종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경제하면 이익, 자본, 시장 경쟁이 이제 떠오르는데 사회적 경제는 거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친숙하고 익숙한 개념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도 자본주의가 아주 우리 사회에 크게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이자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죠. 실은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폐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좀 파괴를 한다던가 사람들을 어떤 도구로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독점이라던가 특정의 집단들이 그런 것들을 다 조금 누리고 그런 것들을 혜택을 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조금 공생을 하면서 연대와 협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비근한 어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아마 잘 아실 만한 예전에 어떤 저희 두레라든가 크맛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가장 비근하게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이론적으로 토대가 만들어지는 방식들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이제 공동체 경제라는 부분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이런 형태들이 모두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기업의 형태를 분류를 하였고요. 조금 저희가 특별하게 볼 것은 이런 어떤 제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는 세계적으로는 조금 드물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정책들을 만듦으로써 이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민족 운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촉진하고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오해들이라는 주제에서 하나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가장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용어 자체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와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좀 합쳐진 합성어의 성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떤 우리가 좋은 일, 좀 착한 일, 뭐 이제 이런 뉘앙스나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버는 일에 좀 능숙하지 않다, 혹은 이제 이윤을 내는 일에 조금 더 밝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좀 다수 있으신 것 같고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이 기업들은 뭔가 어떤 생존이 어렵거나 기업으로서의 어떤 영위가 어렵다 이런 조금 오해한 오해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의 기업들,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과 보조금이 뒤따르는 것은 맞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기업들이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을 해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의 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정 정도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뒤따르는 지원이나 혜택들은 저는 어찌 보면은 그만큼 당연하게 뒤따라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충분하게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서도 국내에 상장을 한 상장사의 기업들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조금 앞으로도 조금 점점 더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고객이 없으면 망합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면 제품도 팔리지 않는 거고요. 착한 마음으로만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약간 공익적 성격과 경제활동이 이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나 구매자들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비즈니스의 좀 고도화나 구체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두 가지 목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투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는 복지 사업이라는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돌봄이나 장애인 고용 분야 많긴 하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이나 뭐 IT, 유통, 플랫폼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실은 이제 국내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역사는 상당히 짧기는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도입이 됐고 그게 2007년도인데 한 20년이 안 됐죠. 그 이전으로 보면 이제 IMF 이후에 어떤 취업 극복이라든가 이런 노숙자들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의 형태로 취약계층을 돌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은 조금 더 앞선 단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은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환경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서요. 실은 어떤 복지나 시혜적인 관점에서의 기업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점차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 말씀은 이제 시혜적인 그리고 이제 복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그 핵심에는 항상 잘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걸까? 뭐 다들
체감도 하시겠지만 경제 위기, 뭐 양극화, 고령화, 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기후 위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 이슈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소셜벤처나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대두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저출산 혹은 인구 유출, 지역 소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대표적으로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사회적 경제에 속한 기업들이 다수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 수단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 뭐 그런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해외에서나 뭐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추세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제 유엔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결의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들을 결의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2012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인 이제 협동조합의 해를 선정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기리기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이런 탄소세를 통해서 창출되어 있는 그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LG에서도, 국내 기업인 LG에서도 이런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영업이익들을 이렇게 내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어떤 단순히 이윤의 창출이나 이윤을 내는 것만이 우선이 아닌,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기업 활동에서도 많이 이렇게 당면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점차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뭐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참여하는 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시 뭔가 새로운 어떤 동기나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눈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회적 경제의 어떤 확산과 확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